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아직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건데, 조만간 잠잠해질 것 같이 이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그 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9장,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 복습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고요. 네, 복습하고 나서, 우리 그 오늘 이 9장 사회복지 조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복지도 우리 그 과학의 한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이게 이제 다양한 정치, 경제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학도 과학이에요, 과학. 실제 대학 이제 그 종합대학에는 보면은 이제 단대별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그 사회복지학과는 이제 아, 사회과학, 그 학부에 이제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문적으로 보면 과학. 그럼 이 과학이 왜 과학이냐? 그냥 어떠한 객관적으로 이제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제 뭔가 하고 이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고 어떠한 이론을 만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사회복지 조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복지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 문제 또는 인간이 가지는 욕구들. 이 인간이 가지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될 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줘야 되고 또는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그 역할을 뭐예요? 사회복지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수집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해답을 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종의 지식 탐구 절차,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서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서베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수기로 이래 작성을 많이 했잖아요. 뭐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뭐 휴대전화라든지 이제 인터넷 이메일링을 통해서 서베이를 이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그 우리 그 전국 총선 있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전화 조사하는 것도 일종의 조사하는 이제 방식 중에 하나예요.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제 뭐 그러한 다양한 방법의 이제 조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을 이제 하는 거죠. 왜 이런 자료를 수집해요? 그 어떠한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 문제나 우리 인간의 욕구를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에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이제 활동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과학적이다. 이거 그냥 주먹 끄고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일종의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화 돼가지고 이제 이게 현장에서 이제 정례화돼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대상관계 이론에 입각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복지 활동의 전문성, 전문적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현장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나는 잘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경력이 높다고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바탕이 돼야지 전문성이 인정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책임성이 이제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추구 방식, 그냥 과거의 방식에 이제 답습 하듯이 옛날에는 이래 왔으니까 정례화 돼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거는 이제 구닥다리 방식, 일반적 지식 추구 방식은 뭐예요? 지식이 왜곡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확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상만 관찰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 가짜 정보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는 논리적이고, 뭔가 1에 1에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자, 뭐 이러한 특징들을 이제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접근 방식, 이거는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이제 글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그 논술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국어죠. 예, 국어 과목에서 이제 들었었던 내용이에요. 연역적 접근 방법과 이제 귀납적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써요. 연역적이 좋다, 귀납적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 필요한 것에 맞춘 거 여러분들이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차이점이 날까요? 연역법은 뭐예요? 어떠한 가설, 기존에 있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게 진짜 맞나? 해서 내가 관찰을 통해서, 진짜 그렇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죠. 기존에 있는 뭐 이론이나 가설은 사람은 죽는다. 자, 근데 A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A는 뭐예요? 앞에서 사람이 죽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A가 사람이니까 A는 언젠가 죽겠네?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연역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은 뭐예요? 귀납법은 이제 기존의 어떠한 이론이나 가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여기는 두 번째 관찰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귀납법은 관찰부터 시작을 해요. 어, 일단은 관찰부터 해서 내가 뭔가 호기심이 있어. 궁금해.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고, 그거를 검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가설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A, B, C,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는데. 근데 A, B, C 모두 뭐예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관찰을 한 게 A도 죽었고, B도 죽었고, C도 죽었어. 근데 A, B, C 다 보니까 공통점이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뭐야?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죽는다. 이러한 결론에 이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대표적인 이제 예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과설이 이제 처음에 나오냐, 가장 마지막에 나오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역적 방법과 이 귀납적 방법은 어떤 게 좋다,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호 대립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서로, 그때그때 필요한 거, 갖다가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 조사에 이제 가지는 의미와, 이 사회복지 조사가 이제 가지는 이제 장점과 이제 한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뭐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겠어요? 어떤 의의가 있어요? 의미가.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설, 이론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이런 그 사회복지 또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 이게 맞는 건가, 진짜 맞는 건가 검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경험적 검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이라든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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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지금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 지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어,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 지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여러 개의 이제 과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과목 안에서도 이렇게 목차들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 지식의 습득이고 이게 결국에 축적이 돼서 나중에 후대에 내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이 계속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환경 바뀜에 따라서 그 지식을 또 수정 보완해 나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복지 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용성이 이제 과학적 기초, 과학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일종의 이제 사회복지는 뭐야? 실천 학문. 그래서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 해봐야 돼. 해봐야지 이제 이 검증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일반적인 자연과학처럼 어떠한 실험실에서 뭔가 단시간에 뭔가 뭐가 나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1 더하기 1은 뭐 2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이제 제한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 비용적으로 그리고 개인별 가치와 선호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 따른 제한, 그러니까 변수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들이. 그 모든 변수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통제 변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하지 않으면은 좀 문제들이 이제 그 신뢰성이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그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기에 잘 사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상대적으로 빈곤한 동네에서 느끼는 그 체감상의 그 점수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자, 이런 것처럼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조사 이제 성격입니다. 성격. 일단 응용조사와 순수조사. 자, 우리 여러분들
어, 뒤에서 이제 조사들 종류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응용 조사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뭐야 이제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의 이제 조사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응용 조사고요. 순수 조사는 뭐냐면 어, 말 그대로 순수해. 순수하게 저게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하네. 호기심. 그 호기심.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지금 우리 지구의 이제 뭐 주인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지구를 이제 거의 뭐 통제를 하잖아요, 인간이. 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인간은 지적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지적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 호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호기심. 사람은 궁금해해요. 궁금해. 궁금해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던 이유가요. 원시 시대 때 사냥을 해야 되잖아, 그지?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나무 짝대기 같은 거, 뭐 맨 처음엔 이제 주먹으로 때렸겠죠. 하다가 이제 나무를 깎아가지고도 만들어 보고, 뭐 돌을 깨서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청동기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철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 인간 사회가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 인간들이 가지는 호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볼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순수 조사예요. 그래서 이런 순수 조사들을 또 많이 해야지 또 우리 인간 사회는 또 많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 궁금해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 개량적, 자 정량적으로 표현한다. 경량화한다. 이게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은 수치야, 수치. 수치화하는 거죠. 솔직히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요즘에 뭐 해요? 서비스 제공받고 나면 만족도 설문지 하나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만족도를 해줍니다. 자, 근데 만족도 조사, 우리 보통 뭐, 여러분들 뭐, 휴대폰 수리하고 나서도,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서베이 조사 하잖아요. 뭐, 뭐, 이런 대기업 제품 쓰고 나면, 뭐, 휴대전화로 뭐가 날라옵니다. 그 클릭하면 만족도 조사,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보면은 이제 이 리커트식 5점 척도라고 하는데, 이 점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족도를 1점으로 할지, 2점으로 할지, 3점으로 할지, 4점, 5점. 이런 식으로 만족감을 수치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계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만족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인간이 느끼기에 이제 그것을 점수로 표현한 거죠. 숫자로.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성격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회 문제와 인간의 이제 욕구를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 조사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조사의 성격. 어떠한 것을 서비스 제공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평가를 해요, 우리는. 다 평가를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 했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제공이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입 방법을 연구하는 성격을 가지고도 있다.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뭐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다문화든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실천 개입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지들을 우리가 아,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실제 해본 거를 바탕으로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과학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사회복지도에서 과학인 거예요, 과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사회복지를 하면은 보통 인문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인문사회 과학이 과학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일종의 감정적으로만 읽어내는 게 아니고 어째 보면은 객관화해서 보는 시각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사의 성격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종류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사회복지 조사에 이제 종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분석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기, 그 다음에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조사들의 종류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자, 우리가 이것을 왜 이제 그 조사를 하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자, 먼저 탐색적 조사. 자, 탐색적 조사는 언제 하냐면요. 내가 뭔가, 어, 어떤 사회 문제 아니면 어떠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결 방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내가 가진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예요?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상 어떠한 축적된 지식이라든지 기존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게 전혀 없는 어, 상황이라면 처음에 해야 될 건 이제 탐색적 조사예요.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본 조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어, 좀 먼저 뭐 내가 일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 베이스로 기존에 있는 어떠한 연구들이라든지 어떠한 서적이라든지 이게 다 만들어져 있으면 굳이 탐색적 조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본조사 들어가도 돼요. 자, 이제 기술적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관찰을 한다 했잖아요. 관찰. 그죠? 우리가 그 어떠한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그 서비스 제공하는 그 과정을 관찰을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그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관찰을 하던가,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 이렇게 기술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의 조사. 자, 이제 설명적 조사는, 자, 말 그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쵸?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죠.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된대. 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종류는 이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자,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은 이 횡단적 조사, 횡단, 종단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둘이 섞은 게 이제 유사 종단 조사고 보통 이제 횡단 조사, 종단 조사를 합니다. 자,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 조사는 이런 거예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제가 뭐 조사를 하겠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다 줬어. 주면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횡단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예, 다 동일하게 여러분 1반, 2반, 3반 똑같이 조사를 하는 방식. 횡단적 조사. 지금 시간적 차원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다 조사하는 방식이 이제 횡단적 조사예요. 자, 반면에 이제 종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2학년 되잖아요. 2학년 되고 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설문지를 다 나눠주고 그 여러분들 또 체크해서 제가 받아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2020년에도 조사하고 2021년에도 조사를 했네. 두 번 조사를 했네. 그죠? 어, 이게 종단적 조사예요. 종단 연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시간적 차원에 올해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하는 방식의 이제 조사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횡단 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돈이 적게 들잖아.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종단 조사는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 그지? 예를 들어 돈이 또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횡단적 조사를 이게 많이 선호하는데요. 요즘엔 좀 종단적 조사도 많이 해요. 왜냐면 매년 사람들이 이제 어, 지금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쵸? 생각이 바뀌고 뭐 소득도 바뀌고 뭐 가치관도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게 바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조사를 해보면 이 변화되는 모습,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을 바탕으로 뭐 조사를 했어. 하고 나서 그 내년에 그거랑 똑같은 질문지로 내년에 또 조사하니까 이제 그때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을 때니까 또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사 종단적 조사는 이건 거의 안 쓰는데 어 횡단적 조사를 합니다. 횡단적 조사를 하는데 종단적 조사처럼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방식의, 그러니까 유사하게, 종단은 아닌데, 종단적 조사처럼 이제 나오게 만드는 방식의 이제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지? 실제로 매년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지. 2023년 뭐 쭉쭉쭉 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 2020년 한 번 조사해서 어떻게 종단적인 결과처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뭐 유사하게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신뢰성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횡단적 조사 또는 종단적 조사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에 따른 이제 분류가 있는데요. 양적이냐, 질적이냐, 양이냐, 질이냐를 따지는 거죠. 양으로 승부할래, 질로 승부할래,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전화 조사를 해서 갤럽에서 뭐 여러분들도 막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메일이나 뭐 문자로 뭐 이렇게 뭐 서베이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양적 조사예요. 그래서 이 양적 조사라는 것은 그 많은 양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사람이 있으면은 연령대도 다 틀리고 성별도 다 틀리고 학력 수준도 다 틀리고 지역 사는 지역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기본 조사를 할 때 양쪽 연구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논문을 쓰시게 되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뭐 한 4, 500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요. 4, 500개는 기본 깔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양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50명보다는 500명이 더 신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좀 양으로 좀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연구 방식이고 연역적인 논리 방법을 취한다. 연역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가설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본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양적 연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 양적 연구 방식입니다. 그냥 설문지 몇백 개 뿌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 이 설문지도 이제 종이로 안 하죠. 뭐 요즘에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뭐 하고 있고요. 이게 훨씬 돈도 적게 들고 그래서 단순하고 일반적인 지식을 이제 만들 때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양적 연구다. 자, 반면에 이제 이 질적 연구를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이 질적 연구도 이제 질적 연구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뭐 현상학적, 해석학적 이거 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뭐 끝도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사론에서 자세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우리가 그 어떠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관찰을 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우리 설문지로는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근데 이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현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서비스 받고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적 연구는 뭐 조사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근데 질적 연구는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 계속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자와 대상자가 직접 대면을 해요. 양적 아니 질적 연구. 그래서 양적 연구 이 설문지 돌리는 거 같은 경우는 이 설문지 돌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와서 뭐 직접 하든가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는 실제 연구자가 실제 만나봅니다.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질문도 하고 녹음도 해요. 녹음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의 이제 그 현상학적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질적 연구의 또 특성이 뭐냐면은 좀 객관적이기보다 좀 그 연구자, 그 조사하는 사람의 이런 주관적인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의 연구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가지는 여러분들도 다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호하는 스타일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시끄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 적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성향도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중도냐 다양하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상 아까 이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최소 몇백 명, 뭐 500명 막, 뭐 많게는 1000명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 질적 연구는 뭐 4명 해도 돼요. 4명, 5명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소수 정예죠. 딱 그 사람만을 4명, 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딱 조사를 하는 거죠. 딱 조사를 해가지고 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을 세세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 양적 연구로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종의 인생이라든지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도 우리가 쭉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질적 연구를 또 한다는 거. 대신 이 질적 연구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뭐 통계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양적 연구가 이제 통계 이런 것들을 하지. 좀 그런 차이는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순수조사, 응용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순수조사가 이제 그 지적 호기심. 내 진짜 궁금해서 한번 저거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왜 저러지? 왜 저건 뭘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회복지든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봐야 뭐 물론 모르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뉴스라든지 어떠한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서 뭐라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저거가 왜 저럴까? 궁금해 하는 거죠. 진짜 저럴까? 왜 저렇게 했지? 예, 한번 호기심을 가져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발달 장애인, 어떠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있어. 근데 이 자폐성 장애 이 아동이 어, 계속 빙글빙글 돌아. 막 이렇게 막 틱틱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동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 왜 저럴까? 궁금하잖아.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떠한 감각 기능이 이제 통합이 안 돼서 이제 그렇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되긴 했는데 이제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자, 치매 어르신이 왜 소리를 왜 지를까? 궁금하잖아. 연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호기심, 충족. 그게 이제 순수 조사라는 거예요. 반면 이제 응용 조사는 어떠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제 문제 해결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사회복지 조사들이 이제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 연구들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기금 예산을 따오려면, 어, 지금 당장에 지금 어떠한 지금 우리 사회 문제라든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 그런 연구여야지 이렇게 연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국제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응용조사가 지금 현재는 좀 많고 그래도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순수조사가 계속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렇다고 순수조사를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 해야죠. 자, 그렇다고 뭐 순수조사만 하고 응용조사는 안 하냐? 더 중요한 건 응용조사가 더 중요하죠. 현재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순수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둘 다 해야 된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 과정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욕구조사가 있고 평가조사가 있어요. 이 무슨 차이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하시게 되면, 뭐 사업, 어,
계획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사업 계획을 하게 돼.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어, 내년에 할 거를 전년도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사업 계획은 2019년에 계획을 다 세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산도 이제 짜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업 계획을 짜는데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노인복지관이 있다라고 쳐요. 노인복지관에서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 D라는 사업 뭐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어, 근거? 그냥 복지관 관장이 그냥 하라고 해서 그러한 근거보다는 어떠한 실제 욕구 조사를 해보는 거죠. 욕구 조사를 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그 실제 서비스 제공했었던 사람들 서비스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조사를 해서 실제 실제 필요한 사업을 만드는 거죠. 실제 필요한 거를, 사업을 우선순위를 둬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이 동네는, 어르신들이 컴퓨터 수업을 듣는 걸 더 좋아하시네. 컴퓨터 강좌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동네 또 어르신들은 또, 뭐야, 저기 동호회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네? 그럼 동호회 활성화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자,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그 욕구 조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미리 하는 조사죠. 미리 하는 조사. 아, 자, 그래서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공개 토론회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구청에서 뭐 남구청에서 뭐 공청회 같은 거 해보는 거죠. 공청회에서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 뭐 해서 뭐 거기 그 뭐 관할 뭐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담당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 집단, 포커스 그룹이라고도, FGI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해서, 뭐, 어떠한 그 특정, 이제 사람들을 좀 정해가지고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뭐, 그 노인정 그 대표, 뭐 아니면은, 뭐, 노인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델파이 조사는 이 전문가들, 노인복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조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건 꼭 만나서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2차 자료 조사는 뭐 내가 조사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존에 조사돼 있는 자료들도 요즘 많거든요. 요즘에 워낙 어,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뭐 패널 데이터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조사돼 있는 자료를 내가 어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무료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가공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서비스 제공자 뭐 하는 기관들 담당자들 뭐 기관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뭐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어제도 통합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이 평가조사. 이 욕구조사는 뭐 하기 전에 하는 조사잖아요. 이 평가조사는,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 서비스 하고 나서 서비스 제공 전 대비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 사람이 이만큼 바뀌어야 되는데 이만큼 바뀌었느냐. 아니면 뭐 학업 능률이 뭐 올랐는가. 아니면은 자아 효능감이 올라갔는가. 가족 간의 관계가 향상이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예,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서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의 앞으로의 이제 프로그램 개선 또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 짓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예요. 그냥 단계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사로 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 어떠한 핵심적인 것들만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 조사도 어떠한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뭐고 어떻게 이루어지더라. 프로세스가 착착착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 자, 왜 이거 조사를 왜 할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죠. 그치? 이 조사 왜 해야 되는데? 무슨 목적?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자,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자료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조사 어떻게 할 건데? 뭘로 할 건데?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조사 방법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종단 연구, 횡단 연구, 뭐 순수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되게 많았었죠. 뭘로 할 건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냥 디립다 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설계가 다 끝났어. 설계 다 끝나고, 자, 우리는 양적 연구고, 뭐, 횡단 연구를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3단계에 거쳐서 이제 3단계 가서, 어, 횡단 연구로 해서 양적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료 수집을 해보는 거야. 설계한 대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고 나서, 수집을 했잖아. 그러면 수집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뭐, 엑셀이라든지, 어떠한, 뭐, 보통 엑셀이나 SPSS 같은, 뭐,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다 다 집어넣어. 무슨 뭐, 그 서베이 조사하면 뭐 점수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다 해줘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제 자료 수집해가지고 자료 처리와 이제 분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뭐 우리 보면은 뭐 만족도 조사 딱 했는데 어떤 사람이 11111 5 그냥 똑같이 그냥 뭐 333333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거든. 그건 다 뺍니다. 다 빼요. 이제 이거는 제대로 조사가 된 게 아니다. 뺍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조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엉터리 조사를 해도 보면은 나중에 다 빠져요. 그런 잘못된 조사된 것들은. 그래서 이제 자료 처리와 이제 분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지. 지금 조사해보니까 얘하고 얘 간에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 그러면 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조사 연구의 이제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다 했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할까? 조사 방법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문지를 돌리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든 뭐 전화로 하든 다양하게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할 건데? 그 대상은 내가 어떻게 정할 건데? 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보는 거야.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뭐야? 모든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약 262만 정도 되거든요. 262만 정도 되는데, 262만을 대상으로 다 조사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262만 명이라는, 그 대상들이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집단.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장애인, 262만 명이나 되는 이 장애인들을 전수조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전수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시간과 돈과 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회복지도 이제 우리 행정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조사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조사를 라는 것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많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을 하는 거야.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몇 명 뽑는 거야. 표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죠? 어,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집단은 어떠한 성향을 가진다. 어떠한 어, 그러한 뭐 결과값을 가지더라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100%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본 추출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요. 뽑는 것도 이제 종류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뽑는 것도 뭐 완전히 랜덤으로 뽑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연령별로 남녀별로 나눠서 뽑기도 하고 그냥 순번 매겨가지고도 하고 그냥 앞에서 서가지고 지하철역 앞에서 조사하는 것도 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표본도 이제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뽑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 표본을 어떻게 뽑는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전수조사가 좀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데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어떠한 확률에 근거해서 수학에 있는 그 근거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어떠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으로 좀 더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고. 근데 이제 비확률적 표집법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수학적 근거도 없고요. 그냥 막 하는 거야. 뭐 물론 완전 막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비확률적 표준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는데 이 확률 표집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예를 들어서 장애인 뭐 262만 명에 대해서 이제 내가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262만 명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리스트가 없으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비확률 표집으로. 그래서 리스트가 없으면 그냥 어떠한 그, 그 명단이 없으면은 비확률 표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리스트가 있으면은 요걸로 가는 거고. 어.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으면 단순 무작위 뭐야? 뭐 추첨제죠, 추첨제, 추첨.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우리 그 뭐야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 그죠? 어떻게 번호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쪽지 넣고 그냥 딱 뽑았는데 그게 당첨되면은 되듯이. 그쵸? 어쨌든 그 안에는 그 사람들, 여기 지금 참가한 사람들 이름이 명단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지? 거기서 이제 랜덤, 무작위, 이 무작위 표집 이제 이 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개통 표집. 개통 표집 같은 경우는 뭐 1부터 100까지 있어요. 1부터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순번을 다 매겨 놓는 거야. 그리고 5 간격으로 5, 10, 15, 20, 25.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100명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5배수로 5번, 10번, 15번, 20번, 25번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층화, 계층. 계층을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뽑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음, 연령대별로 이렇게 뭐 40대, 50대, 60대 중에서 이제 뽑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 학교가 있으면은 우리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몇 명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 그다음에 집락 표집 방법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있는 대구 남구에 뭐 대명동이 있어요. 대명 1동, 2동, 3동, 4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명 1동에서 또 랜덤으로 몇 명 뽑고 그 다음에 대명 2동에서 랜덤으로 몇 명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집락 방식의 이제 표집이다.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적 표집 방법은 어떠한 리스트가 없어요. 리스트가 없어.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요. 하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현이 표집 임의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연구자가 그냥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떡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지하철이라든지 장애인들 많이 가는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고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이래.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그쵸?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의 표집. 연구자 의도에 의해서 이제 그 표본을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연구를 해야 돼.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내가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 그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만 해서 하는 방식. 그게 이제 유의 표지. 예를 들자면.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내가 연구를 한다. 뭐 이런 거 다 유의 표집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할당 표집은 뭐냐면은 뭐 구성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뭐 저기 뭐 남자에서 뭐 몇 명 뽑고 여자에서 뭐 몇 명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리스트가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 있는 집단들에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여자 5명, 남자 5명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눈덩이 표집은 뭐냐면은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뭐 이렇게 한 명 소개를 받았어. 그러면 소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 조사하겠죠? 조사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또 소개를 받는 거죠. 또 소개받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동의를 얻고 또 조사를 하겠죠? 조사하고 나서 그 사람의 또 소개를 받아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눈사람 만들 때 그 눈 굴리듯 처음엔 요만한 나중에 이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건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표본 추출 방식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본 추출에 대한 얘기까지 쭉 했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측정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중간에 끊어지면 좀 그러니까, 이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하는데, 이제 그 추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측정이라는 단어와 이제 척도라는 단어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척도도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